송전 비용과 국가 균형 발전 지수와 에너지 집중도 이런 걸 고려해서 소위 지역별 전력 요금을 차등하는 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원전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나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지역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의 요금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차등을 두겠다는 정부 방침까지 나왔는데 이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과연 부산을 비롯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옥 부산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과학기술인 총연합회 최윤찬 박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게 지역별 차등제, 특히나 전기요금에 대한 차등제가 참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 박사님. 이 전기요금 차등제가 사실 이제 이슈가 된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네. 1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 발전소가 있는 지역, 반면에 발전소 없이 전기만 많이 소비하는 지역, 이 사이에 전기요금을 달리하겠다라는 네네. 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옥 예, 교수님. 최 박사님께서 핵심 내용은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는 다만 이제 그 지역별 차등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발전회사하고 한전 간에 전력을 거래하는 도매 전력 시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이 일반 소비자한테 전력을 판매하는 소매 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자의 경우는 저희가 시장을 통해서 모든 가격이 결정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네네. 요금이라는 용어보다는 가격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이 독점 회사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요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전기 요금 지역별 차등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매 요금에 대한 차등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그 공교롭게도 이제 도매 시장에 지금 지역별 차등제가 지금 동시에 논의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지금 혼선이 돼가지고 약간 이런 혼선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 차등제를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도매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건지 소매 요금을 얘기하는 건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아무래도 소매 요금에 좀 집중하게 해서 논의를 좀 할까 생각입니다. 도매냐 소매냐, 그 가격이냐 요금이냐. 예, 알겠습니다. 그 논의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아는데 제도 도입 배경을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 박사님. 예, 시계를 한 2013년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2013년. 2011년도에 그 조금 언급하기 그렇지만은 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원전 소재지 행정지자체가 어떤 좀 또 다른 조금 혜택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네네. 또 화력발전소 소재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환경 피해 이런 부분 특히 또 개발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혜택을 줄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반값이라는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 발전을 하다가 2015년, 16년도에 그 원전 소재 행정지자체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원전 소재가 있는 기초지자 5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이제 그 이슈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용 해결료를 갖다가 이제 수조에서 끄잡아 내가지고 육상에서 보존할 때 세금을 받겠다. 두 번째, 전기요금을 깎아달라라는 네. 두 가지를 정부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전기요금 차등제가 성립됐고, 그걸 계기로 오늘 오신 저 교수님하고 제가 같이 용역을 좀 같이 했어요. 네네네. 용역을 했고, 아마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이거를 그 공식적인 용역으로 한 거는 아마 저희들이 처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부산시가 또 이와 유사한
광역의 입장에서 또 용역을 좀 했습니다. 예, 그 예. 당시 광역의 입장이 뭐였는가 그러면 원전하고 화력발전소 소재지하고 뭉치기로 했습니다. 아하. 같이 뭉쳐가지고 예, 정부에 전기요금을 깎아달라, 싸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게 기업 유치까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불거졌습니다. 이제 예, 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발전소 주변에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좀 발전을 덜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뭔가 좀 새로운 산업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좀 깎아주면 좀 좋은 기업들이 오지 않을까, 좋은 시설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면 전기요금 부과 방식이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욱 교수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별 차등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전기요금 구조가 이렇게 막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지금 현재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뭐 지역에 따른 조정분 또는 뭐 지역 조정 개수 같은 새로운 항목이 좀 생겨날 거고요. 그거는 뭐 기존에 있는 전기요금 부과 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그 지역에 따른 조정분 안에 어떠한 비용 항목들이 포함이 될 거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보면 처음에 이제 송전망 비용, 네네. 송전망에 대한 투자 비용, 거기에 대한 운전 유지비 같은 그런 비용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이 지역 조정분에 포함이 될 거냐는 네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잡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혼잡 비용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주는데 거기 송전이 혼잡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비수도권에 있는 값싼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수도권에 있는 비싼 발전기의 출력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이제 네네. 그게 이제 바로 혼잡 비용입니다. 이제 이걸 어느 수준까지 반영을 할 거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송전 손실 비용이 있습니다. 손실 비용. 예, 아무래도 멀리 전력을 보내다 보면은 이제 송전 선로에서 열로 날아가는 어떤 네네. 그런 손실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비용들을 얼마나 반영을 할 거냐. 그리고 전기공학자는 사실 실질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전력 자급률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전력 자급률도 만약에 그 지역별 요금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을 할 건가. 이제 이러한 개별적인 항목들이 어느 항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영이 될 거냐가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을 설계해 나가는, 그러니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항목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뭐 전기 자급률 떨어진다, 뭐 많다 해서 그러면은 뭐 전기요금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지금 송전만 비용, 혼잡 비용, 손실 비용, 자급률 뭐 여기까지 다 하다 보면 야,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 그래서 자꾸 이게 논의가 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지난 2월이죠.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 네, 그 이제 크게 지금 뭐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주택용, 그다음에 기업 유치가 필요한 산업용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주택용의 당장 차등 적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너무나 많고. 네네. 다만 산업용 왜 지금 이게 손을 댈 수 있는가 그러면 지방이 지금 산업 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균형 발전, 전기요금이라도 손대 가지고 지역 좀 살리자 그 취지입니다. 예. 그래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은 하시겠지만 이게 앞서 말씀과 좀 겹쳐보면 김욱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연내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방안 확정하고 올 1분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추진하겠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1분기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은 지역별 차등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그 지금
개시별 요금제라고 하는 제도를 개편을 하겠다라고. 개시별 요금제. 네. 개시별 요금제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계절별, 시간별 이 요금제를. 예, 맞습니다. 계절별,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별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야간에 수요가 낮다 보니까 야간의 수요를 좀 낮춰주고 낮 시간의 수요 그 요금을 좀 올리는. 심야 전력 보일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심야 전력도 다 그런 예, 예. 거의 하나 일환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태양광 발전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낮에 전기가 남아도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을 좀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낮 시간에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개시별 요금제를 좀 개편하는 안인데 이건 이제 1분기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태고요. 예, 예. 지역별 차등제 같은 경우는 아직 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 아마 그 제도를 설계를 하고 공론화를 하고 빠르면 내년 초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연내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올 1분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방점은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정용은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네, 이제 좀 부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극단적으로 그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앞동하고 뒷동하고 전기요금이 달라졌다. 아, 예, 그건 이런 안 되죠. 것까지 그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그거를 설명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를 다 설계해가지고 잡아내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주택용은 조금 시간 여유를 두면서 많은 또 이게 시뮬레이션이나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전기요금 고지사 있습니까? 네. 그거 하나 수정하고 발행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용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설계가 잘 돼가지고 한 가구당 뭐 한 달에 아마 몇천 원 전기요금 아꼈는데 다른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주택용 전기요금 차등제의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다져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좀 있습니다. 저도 뭐 당장 선거 앞두고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산업용은 그럼 가능한 거예요? 교수님 여쭤보고 싶어요. 예, 산업용이 가능하고 안 하고를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생각할 문제고 네.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지역별 차등제를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혼잡 비용, 송전망 비용 이런 데서 이제 비용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저희는 뭐 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네. 재원을 결국은 어디에 투입을 해서 차등을 만드는 이제 이 과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별 차등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 그 분산에너지법의 45조에 보면은 이 그 지역별 차등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 균형 발전이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많이 비수도권에 만들어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일 거고요. 네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재원을 저희가 투입을 할 때 차등제를 만들 때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부분 이 섹터가 어디냐를 판단을 해보면 가정용, 상업용은 전기요금 때문에 위치를 옮기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대비 투자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섹터인 산업용에 그 집중적으로 좀 먼저 이 지역별 차등제를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개 권역으로 나뉘어져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 전기요금제를 한번 시행해 보려고 했는데 이 막상 시행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5개 권역으로 또 나눠야 된다. 이 부분까지 나와서 의견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차등제 설계는 사실은 더 구분할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당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눈 거고 처음에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만 나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3권역으로 간 거고요. 전문가들은 최소한 광역권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일단은 최대한 지금 광역권 정도는 설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권이라면은 뭐 어떻게 설계가 되는 거죠? 네, 우리 부울경, 동남권, 부울경. 네, 호남권, 제주권, 강원, 충남, 충북,
그다음 수도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같은 비수도권이지만 대전이나 광주는 실제로 전력 자금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비수도권 간의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또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제 저희가 좀 논의를 할 때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도매 시장에 대한 지역별 차등제와 소매 시장의 지역별 차등제를 이제 두 가지가 좀 구분할 필요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3권역, 5권역 이 이야기는 사실은 도매 시장의 그 구역을 나누는 데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눴다가 인천 지역은 좀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특성이 다르고 네네. 그 비수도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대전 부분의 문제도 있고 또 호남하고 충청 사이에 지금 저희가 개통 혼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동해안에서 나오는 전력도 또 개통 제약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3권역으로 도매시장을 구분을 하자라고 논의를 했다가 이걸 좀 더 세분화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도매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소매시장이 이러한 권역 구분, 이제 지역 구분을 그대로 따라갈 거냐 말 거냐는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아마 일부 그 국책 연구기관에서 그 권역을 어떻게 나눌지 지금 용역 정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그 권역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니까 전력 자금률이 높은 부분 같은 비수도권, 같은 수도권이라도 그 전력 자금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또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마 논의 대상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구분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인지 소매인지. 그러니까 도매와 관련해서 3권역, 5권역이 얘기가 됐는데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냥 소매. 예, 우리 지역의 전기요금이 당장 내가 쓰는 전기요금이 떨어진다 오른다 이렇게 좀 섣불리 판단한 것. 예, 그런 거는 좀 짚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용 그리고 차등요금제가 도입이 된다면 수도권과 부울경 실제 가격 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뭐 과제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이게 검토를 좀 해본 결과는 뭐 아주 좀 좋은 경우에는 한 1kW당 한 10원에서 한 34원 범위 이 10원에 정도로 34원. 이 정도 될 거다는데 이게 정부 입장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부울경 지역은 그 원전과 화력 발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전력 자금률 아까 말씀 높은 지역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좀 뭐 세게 조금 많은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네. 나중에 뭔가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 전력 자금률을 좀 준비를 했는데 경북, 강원, 인천, 부산, 경남 그러니까 100이 기준이라면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0.4, 그런데 광주는 9.3, 대전은 3.1. 그러니까 앞서 광역권으로 묶는다고 해도 대전, 충남, 예, 그리고 지금 경기, 서울 다르고요. 인천이 또 앞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역별로 딱 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울경은 확실히 좀 전력 생산이 많긴 하군요. 예, 세 시도가 모두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부울경이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 일단 부울경 입장에서 어떤 혜택과 효과가 있을지 그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이런 지역 간 가격 차이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크게 나지 않으면 과연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 부울경이 입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 좀 사실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지산지소라고 하는 요즘 많이 나오는 이 많이 나오죠. 개념을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수도권에 있는 어떤 그런 산업체가 부울경 내지는 이 비수도권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격 차이가 파격적으로 나지 않으면은 이전할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최근에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체 그 제조 경비 중에 그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값이 1.2%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전력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반도체 산업 분야를 보더라도 3.1%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 분야의 전기요금이 한 10%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면은 아마 뭐 수출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영향을 줄 것만은 사실인데 네네. 그 크기가 지역을 이전할 만큼 과연 이게 영향력이 클 건가 하는 거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좀 상태고요. 뭐 좀 단편적으로 제가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정도 비용 차이를 가지고서 지역을 회사의 위치를 옮길 거라 그러면은 이미 뭐 부동산 가격만 가지고서도 이미 예전에 옮기지 않았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전력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데이터 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데이터 센터 부분은 제가 알기로 전력비의 비중이 전체 경비 중에서 거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그 지역별 차등제의 대상은 산업용인데 데이터 센터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데이터 센터를 지역으로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지역별 차등제를 적용하는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건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를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게 하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뭐 국내 기업들은 국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이 일반용 전기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 예. 그게 가능할까요? 산업용 전기 못 씁니까? 이거는? 그 과거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전에서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IT 서비스업이다라고 분류를 했고 IT 서비스업 다른 업종 다른 회사들은 모두 일반용을 쓰는데 데이터 센터만 산업용을 쓰게 하는 거는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다 통일을 시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같은 에 비하면 일반용 가격은 한국이 더 저렴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또는 다른 국가의 데이터 센터들이 한국에 와서 그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산업용이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규정에는 일반용을 써야지만 왜 형평성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산업용으로 바꾼다는 것 또한 뭐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형평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우선 조금 하나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지금 그 서두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지금 전기요금 차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법에서 정해져 온 거는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있습니다. 네네. 그 법에 제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법에 이 전기요금 차등이라는 부분이 실렸다는 거지. 그런데 네. 이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구만 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이거 지구 신청할 때 딱 영역을 꺼서 하거든요. 부산은 강서하고 기장하고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외의 지역은 일단 대상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전력을 직거래할 수 합니다. 직거래가 무슨 말인가 그러면 한전을 경유를 안 하고 네네. 생산자가 만든 전기를 소비자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상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 지금 뭐 혹시 그 기사를 보셨는가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이 지금 한전을 안 거친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음. 몇 프로 차이가 나지만은 대기업 엄청난 전력을 쓰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1%라도 아낄 수 있는 직거래적으로 간다는 것이. 그런데 네네.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직거래가 그러면 한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부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다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 안에는 직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 센터는 또 다른 포맷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 전기를 쓰더라도 아하. 다른 데보다는 훨씬 싼 전기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산 에너지 특별법 안에 안에 있는, 네. 그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반 요금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그래서. 설계하게 왜 그래 여기는 규제를 깰 수가 있거든요. 네네. 기존 규제를 깨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네네. 그럼 이게 정부 입장에 타당하다 그러면 수용을 해야죠. 네네. 그럼 여기서 많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이유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산에너지 특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이거를 이제 미리 도입한 외국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해외 주요국별 전기요금 차등제인데요. 미국은 모선별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단일 요금이고요. 스웨덴은 구역별이고 일본도 구역별입니다. 모선별이라는 단어부터가 조금 생소해서 각각의 좀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욱 교수님. 예, 뭐 구역별이라고 하는 이제 구역별 가격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국가를 뭐 행정구역이나 아주 큰 단위로 크게 이제 나눠 가지고서 지역별 차등제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바로 그 제도입니다. 네. 동일한 제도고요. 이제 모선별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 구역을 나눌 때 전기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기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일반적으로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내부에 가면 이 송전선로를 연결하기 위한 그 버스바라고 하는 커다란 장치가 있는데, 이 버스바를 우리말로 하면 모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모선별, 즉 변전소별로 모두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을 하겠다라고 아하. 하는 게 모선별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작은 변전소까지 다 합치면은 변전소 개수가 한 4,000개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전소 4,000개 이상의 변전소마다 모두 다른 가격을 예. 이제 산정을 해서 제도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선별 가격 제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역별은 그냥 우리가 지역요금 차등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모선별은 이제 변전소마다 요금을 달리한다. 가장 이론적으로 정밀하게 예. 그 전기공학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현상을 다 반영을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선별 가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선별 가격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변전소에서 전기를 많이 공급하는, 그러니까 다 막 가구가 많은 도시는 모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전기요금이 높아지고, 그러면 약간 도농 간에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모선별 가격제하고 이제 구역별 가격제를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예를 그러니까 저희가 기장에 가면은 저희가 고리 원전이 있습니다. 고리 원전은 있고 바로 그 옆에 세울 원전이 있습니다. 옛날 네네. 이름이 신고리였다가 이제 세울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고리는 기장군에 있고 세울은 울진군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행정구역으로 나누면 거기가 나눠지겠죠. 만약에 군 단위로 행정구역을 네네. 나누게 되면. 근데 정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똑같은 지역에 있어야 돼요. 네네. 오히려 행정구역으로 나누다 보면은 고리보다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간만동에 있는 우리 부산복합이 있는데, 행정구역으로 나누면 이 고리와 부산복합이 하나로 합쳐질 거고, 정기적으로 나누다 보면은 이 고리와 세울이 하나로 합쳐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더 합리적인 거냐 하는 거는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선별 가격제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구역별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구역이 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기에 구역이 하나 합쳐질 수도 있고 저기로 합쳐질 수도 있고 해서 좀 부정확한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준 나누기가 너무 힘든데요. 모선별, 구역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뭐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제가 물하고 전기하고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물은 수계란 게 있습니다. 낙동강이 어디서 흘러와가지고 딱 수계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네네. 그러면 낙동강 수계하면 영남강, 뭐 상류, 하류, 무리용 부담금 이런 얘기 있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전기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고리에서 만든 전기가 이게 이렇게 압력 전압차에 의해 가지고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물론 아마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공개할 수도 없고요. 네네. 이게 또 시시각각 변할 거라고.
그럼 그 어떤 기준에 어떻게 이걸 자르겠다는 건지 이게 네네.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기요금 차등제 이거 도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도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요? 꼭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볼 때 이제 우선 지자체는 솔직히 이게 전기나 가스나 이런 국가 주요한 에너지원은 일단은 모든 권한이 국가에 다 있습니다. 네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머리에 뛰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뛰두르고 네. 우리 이렇게 생산 많이 하고 하는데 혜택도 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게 뭐 우리가 자들고 꺾고 그거는 저희들 못합니다. 그거는 다른 전문가들을 맡기고 저희들은 열심히 머리띠 두르고 나가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어렵다. 그런데 우리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요구하는 것. 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글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뭐 좀 전기 전력 경제를 뭐 공부하는 연구하고 있는 학자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뭐 재작년 정도 일이었었는데 네네. 그 재작년에 그 저희가 소매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논의를 하면서 이제 도매 시장의 지역별 가격제를 한 1년 정도 선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기류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그 소매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기 전에 한 동시에 시작을 하거나 한 1개월 전쯤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좀 기류가 좀 바뀐 상태인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너무 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매 시장 그 지역별 가격제를 시행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럴 때 아까 이제 영국 표에 영국이 있었는데 영국은 지금 단일 요금제를 이제 소매 부분, 도매 부분 모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자 작년에 그 오래전부터 이제 사실은 이 도매 시장을 그 지역별 가격제를 도입을 하려고 많이 이제 검토를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 지역별 가격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 런던 지역이 이제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런던 지역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구역을 잘게 나누다 보면은 가격 변동성이 이제 도매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발전 회사들이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발전소를 잘 안 짓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매 시장을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준비 기간이 최소한 한 7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도매 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도입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은 좀 도매 시장이나 뭐 소매 시장의 어떤 지역별 가격제 차등제를 시행을 하더라도 좀 진지하게 좀 깊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진행을 하고 너무 급하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장기 수급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매 시장의 지역별 가격제를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 비수도권에 있는 발전소들이 지금 그 수도권으로 옮겨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시그널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비수도권에 있는 발전소들이 여기가 이제 사업을 포기를 하고 수도권으로 옮겨갔을 때 과연 거기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뭐 입지라든지 네. 또는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입지 자체가 존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비수도권에 있는 발전 사업자들이 위치를 옮겨가는 게 아니라 아예 발전소 건설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수급이 전력 수급이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탄소 제로라든지 어떤 기후 변화 해박 같은 우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좀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송정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역별 가격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송정권 거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송전선로를 누가 사용을 할 거냐 하는 걸 이제 입찰 시장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실은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네네.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저는 바람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따져주시긴 했는데 근데 당장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어떤 안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이런 여러 가지 이 걸림돌 때문에 못 한다면 그것 또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밖에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산 에너지 특구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전기요금 차등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실려 있는 사업들이고 네. 이거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부산에 이제 분산 에너지 그 특구를 위해 가지고 많은 기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거를 승인 받을 때 사전에 어떤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정부의 승인을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직거래에 대한 전기 어떤 플랫폼도 나올 거고 전기요금 문제도 나올 거고 이제 모든 게 다 거론될 겁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봤다 그러면 이게 확대돼 가지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거는 없고 자꾸 공중에 떠도는 그런 얘기들 같지만 네네. 일단 분산에너지 특구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뭔가 소리지게 해주겠다 네네.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롤모델 같은 게 만들어지면 네. 또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다. 맞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에 대해서 좀 주목해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두 분께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당부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여쭐게요. 먼저 최 박사님부터 말씀 여쭐까요? 이 전기나 물이나 공기나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전기 부분은 특히나 이거 지자체에서 손대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은 관심입니다, 관심. 그래서 늘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좀 더 뭔가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설문조사가 온다 그러면 설문조사도 좀 해주시고, 예. 뭐 전화응답도 좀 해주시고, 그런 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전기 중요합니다. 예, 김욱 교수님.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뭐 이 소매 요금에 대한 차등제건 도매 시장의 차등제건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뭐 시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 지역별, 그러니까 소매 요금의 지역별 차등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매 요금,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그 전기요금이 인하가 되면은 반대급부로 그 비수도권에 있는 발전 사업자들, 발전소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구조에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비수도권에 있는 발전소, 즉 상당히 좋은 일자리가 어떻게 되면 사라질 거고, 반대로 이제 산업용 수요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용 효과,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 국가 전체에 미치는 어떤 그런 그 사회적 후생 이익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건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 학계라든지 어떤 국책 연구 기관들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가장 합리적인 어떤 그런 지역별 가격제, 지역별 차등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아침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욱 부산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과학기술인 총연합회 최윤찬 박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